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아이 키우는 새댁이에요. 사실 저는 결혼 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결혼을 포기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결혼 전, 그때는 저에게 참 길고도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지금은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가 사랑의 배신으로 저를 임신한 채 아빠에게 버림을 받았고, 배신당한 엄마는 임신한 몸이지만 그래도 저를 낳아 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데, 그게 무리였는지 예정일보다 빨리 저를 출산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임신 사실도 몰랐던 외할머니가 정말 얼떨결에 저를 맡게 되셨고, 할머니는 저를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일이라 하시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갓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예뻐할 수도 밖으로 내칠 수도 없어 괴로워만 하셨다고 했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동네 이웃 할머니에게 듣고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는 갔어요. 할머니 입장에선 제가 없었다면 당신 딸이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비극은 없었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핏줄이 뭔지 또 정이 뭔지 애당초 마음이 모질지 못한 할머니는 결국 저를 당신 품에 품기로 하셨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손녀인 저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헌신적으로 키워주셨어요. 그 결과 저는 시골 학교지만 항상 전교에서 1등하는 성적도 거두었죠.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일찌감치 의사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할머니도 공부에만 매달리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깟 공부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해라 라며 저를 말리기도 하셨지만, 제가 돈 잘 벌고 실력 좋은 의사가 된다면 할머니의 자잘한 병들도 모두 고쳐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남은 할머니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진짜로 힘든 줄 모르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아끼며 공부를 했고,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할머니에게 그 집 손녀딸 참 독하더라 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기특하고 측은했는지 일부러 학교 수업이 끝났는데도 저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고3 수능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목표하던 서울 의대에 그것도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물론이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독하게 공부할 때부터 알아봤지. 우리 선이는 될 줄 알았어. 라며 기뻐해 주셨죠. 저는 드디어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 뿌듯했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그냥 나랑 서울에서 살면 안 돼? 할머니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은데 혼자 계시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뭘 어떡해? 읍내병원 가면 되지. 할미는 평생 촌에서 살아서 도시에서는 숨 막혀서 못 살아. 내가 너 혼자 살게 한다 생각하면 시끄럽고 공기도 나쁜 곳에서 우리 강아지 어찌 살까 다 걱정이 된다니까. 다들 잘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서울에서 살려고 하지. 두고 봐요. 할머니 손녀딸이 금방 의사 선생님 돼서 우리 할머니 호강시켜 줄게. 됐어. 네 몸이나 잘 챙겨. 할미 없어도 학교 잘 댕기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사내놈들 특히 조심해야 한다. 무슨 일 있음 할미한테 바로 전화하고. 아휴,
요런 핏덩이를 내가 어찌 떼어놓을까나. 할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제 걱정을 하시고 또 신신당부를 하시고는 겨우 시골집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오르셨어요. 저도 그렇고 할머니도 서로가 없으면 혼자인지라 저는 하루빨리 성공해서 할머니를 모셔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캠퍼스 생활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친하다는 친구가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같은 수업을 듣는 의대 복학생이라는 남자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저도 혼자고 그도 혼자라 서로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말도 하지 않은 사이인데 어느덧 강의실에서 마주치게 되면 가벼운 목례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가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라 서로 다가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연은 인연이었는지 그렇게 목례만 하던 그와 저는 우연히 기말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또 만나게 되었죠. 둘 다 밤샘 공부를 했었기에 복도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뽑아 먹다가 그 사람과 뜻밖의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100원짜리 동전 있으면 하나만 빌려주실래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저에게 동전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동전을 빌려주었어요. 그 일을 시작으로 저와 그는 이야기는 물론이고 가끔 학교에서 점심도 같이 먹는 제법 친분을 쌓을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사내 놈을 조심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생각도 깊고 마음씨도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훗날 저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되었죠. 그렇다고 저희 둘이 그날 이후 바로 사귀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의 인연은 그 후 5년 뒤에야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각자 병원 실습과 국시 준비로 정신없이 의사라는 목표를 위해 달리다 보니 제대로 고백도 해보지 못한 채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정식으로 병원 근무를 하게 되었던 해, 같은 병원 선배의 권유로 처음 의료 봉사를 나갔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서로 숫기가 없어서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그날 너 나 할 것 없이 말문이 터져 그것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바쁜 의사생활 속의 연애는 고단함 속의 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남편을 만나야 했지만 자상한 남편은 집을 떠나 혼자 생활하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기에 저는 점점 남편에게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 정도 남편과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더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기뻤지만 그 순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더라고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 때문이었죠.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던 그 순간,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는 계속 시골집에서 혼자 계셔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덮쳐왔거든요. 그러자 저의 반응에 남편은 뭔가 불안한 얼굴이 되었죠. 끝내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는데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게 있잖아. 저는 남편에게 할머니에 대한 저희 마음을 얘기했어요. 평소 연애하면서 이미 제가 어떻게 자랐고 공부했는지 남편 모두에게 말한 터라 남편은 저의 고민을 마치 자기 고민처럼 들어줬고 저의 말이 모두 끝나자 남편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바보야.
내가 그 생각도 하지 않고 프로포즈를 했을까봐 난 할머니만 좋다고 하시면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정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우리 자기한테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데 나도 할머님이 남은 생 편안하게 우리랑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 우리 주말에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설마 아직도 나 만나는 거 얘기 안 한 거 아니지? 솔직히 그때까지도 얘기를 못한 건 맞아요.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지만 엄마가 아빠에게 배신당하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강하셔서 할머니는 제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할지 모르시겠다며 어느 한쪽도 적극적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할머니도 직접 이 사람을 본다면 단번에 안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은 저녁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실직고했어요. 뭐? 할미 몰래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했다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다는 거야? 할머니가 계속 사내놈 조심하라고 하셔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직접 보고 결혼 허락해줘. 나 할머니가 허락해줘야 결혼할 수 있잖아. 아이고, 이미 할미 몰래 할 건 다 했으면서 이 할미 허락은 또 필요해? 당연하지. 난 할머니 새끼잖아. 그리고 난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하지. 그래서 이래 오랫동안 할미를 속였냐? 그래도 진작 말했으면 할미가 한번 올라가서 봤을 텐데. 아무튼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죽는다면 한번 데려와 봐. 근데 이 할미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할머니는 저의 이실직고에 처음엔 많이 당황하셨지만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농담을 하시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 주 주말에 남편을 할머니에게 소개했죠. 할머니는 당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셨으면서 그 말이 민망하게 버선발로 나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잘 왔네. 멀리 와서 힘들었지? 하고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 덕에 잔뜩 긴장하고 걱정하던 남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렸고 저희는 그렇게 할머니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요. 걱정과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의 허락이 떨어지고 저는 금방 다시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때까지 자기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던 남편이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왜? 어디 불편해? 아니, 근데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대학 교수셔. 두 분 다. 뭐?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처음엔 자기가 부담 느낄 것 같아서 그랬어. 다른 친척들 형 보니까 집안이 좀 차이가 나면 부담스럽다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난 자기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미루다가 지금 말하게 됐네. 저는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남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뭐, 그만큼 저도 남편을 좋아했으니까 그랬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이 교수라는 사실보다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남편 집안의 재력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집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의 의사, 검사, 변호사 등 내놓으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저희 집안 환경을 듣고 이 결혼을 허락해 주실까 걱정이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저는 의사라는 직업 빼면 가족이라고는 할머니밖에 없는 고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전까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자리가 자리인지 저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남편에겐 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솔직히 부담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걱정은 시부모님 되실 분들과 마주하는 순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포근하고 인자한 두 분의 응대에 저는 스스로 가슴 졸였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안심할 수 있었어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도통 여자 만난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듣자 하니 의사라고. 며느리까지 의사를 고집한 건 아니었는데 이래저래 우리 집이랑 잘 맞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내가 요즘 학교 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당신은 은근 아닌 척 하면서 따지더라. 난 그냥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배고프죠? 내가 사실 음식 솜씨는 없는데 신경 많이 썼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따뜻한 분위기의 남편의 집은 셈이 날 정도로 너무나 화목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이런 집에 가족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어서 빨리 남편과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였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는 어떤 집에서 자랐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시지 않았고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셔서 외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저는 한 번은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한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의 말이 끝나자 두 분은 적지 않게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이내 다시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내 질문이 속상했다면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드려야죠. 할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 혼자 손주 의사 공부까지 다 시키시고. 네,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보답하며 살아야죠. 시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존경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결혼하면 내 부모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잘해야겠다고 다짐까지 했는데요. 며칠 후 그때 저의 생각이 터무니없는 저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에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부모님이 저에 대해 어떻다 하더라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은근 제가 없을 때 두 분의 반응이 궁금했던 저는 부모님이 나 며느리감으로 좋으시대? 그럼 그때 봤잖아. 두 분 다 좋아하신 거. 감이라고 하잖아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온 날은 상당히 예감이 좋았는데 남편의 반응을 보니 어쩐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듣고 한 것이 있으니 애써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러다 때마침 시골에서 할머니가 고구마를 많이 캤다며 연락이 왔어요. 남편 집에도 가져다 드리라며 고구마를 한 박스 보내주신다고 하길래 망설이다가 남편을 통해 시부모님에게 고구마를 좀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고구마 안 드셔. 두 분 다 탄수화물 관리하시거든. 아, 그래? 그럼 내가 날도 쌀쌀해지니까 다른 건강식품이라도 좀 챙겨드릴까? 에이, 뭘. 친척 중에 깔린 게 의사 약사인데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제가 먼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원래 남편과 함께 영화도 보고 밥을 먹자고 약속한 날이었는데 남편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약속을 좀 미뤄야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많이 아파? 진료는 받았고
명색의 의사가 자기 몸 관리도 못해서 어떡해. 그러게. 독감 검사도 했고 괜히 자기한테 옮기면 안 되니까 우리 약속 다음으로 미루자. 나 자기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에이,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갈까?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되지. 아니야. 내가 신경 쓰여서 안 돼. 나 금방 나을 테니까 좀만 참아. 집에 부모님도 계시고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렇게 저는 취소된 약속에 아쉬워하며 집으로 갈지 혼자 뭐라도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오늘 데이트 있다고 하셨죠? 아, 취소됐어요. 남친이 아프다네요. 독감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정말요? 그럼 저랑 같이 호텔 뷔페 가실래요? 제가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돼서 식사권 받았는데 날짜가 딱 오늘까지라서요. 선생님 데이트 가신다면 그냥 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같이 가세요. 그런 데를 나랑 가도 돼요? 내가 미안한데. 선생님이랑 가면 더 좋죠. 오늘은 여자끼리 오붓하게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고 같이 놀아요. 여동생처럼 살가운 친구였어요. 정말 동생처럼 생각했고요. 그렇게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간호사의 권유로 서울 모 유명한 호텔에 가게 되었어요. 호텔 1층에 도착해서 동생이 잠시 식당 위치를 알아보고 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멀찌감치 카페에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그 특유한 사람 좋은 미소로 상대 여자에게 웃어주는 모습을 본 저는 마치 드라마 속 배신당한 여자 주인공처럼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아프다더니 나 몰래 딴짓하려고 거짓말했니? 자기야,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왜? 나는 호텔에 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하지 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상대 여성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저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죠. 사실 우리 부모님이 자기랑 결혼을 반대하셔. 아무래도 자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게 영 마음에 걸리신데. 뭐라고? 아니, 그때는 전혀 그런 내색 없으셨잖아. 원래 우리 부모님이 그러셔. 앞에서는 절대 싫은 소리 안 해. 근데 자기가 돌아가고 결혼은 집안끼리 맺어지는 건데 자기는 마음에 들어도 서로 불편하고 불필요한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아, 나는 물론 절대 자기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 근데 엄마가 자꾸 선자리를 받아와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로 밀었는데 자꾸 이런 정략 결혼이라도 시킨다고 말씀하시니까 대충 시간을 좀 벌려고 했지.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함께 온 그 동생이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기에 저는 머릿속이 더 하얗게 되었죠. 모든 사실을 다 안 이상 이 문제를 더 이상 남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다음날 어렵게 병원 휴가를 낸 저는 시어머니가 근무하신다는 대학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처음 다정하고 살갑게 저를 대해주신 어머님은 계시지 않더라고요. 냉랭한 분위기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마주하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례하네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안해요. 내가 수업이 있어서. 그래도 잠시만요. 저 어머님 충분히 이해해요. 당연히 어머니시니까 좋은 환경의 여자를 만났음 하시겠죠. 그런데요, 저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듣고 자립심도 강해요. 학원, 과외 그런 거 없이 제 힘으로 의사 됐어요. 저 많이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저 기준 씨 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아가씨한테는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학자이기도 하고 아들 엄마이기도 해서
솔직히 자라온 환경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상처 주고 싶지는 않지만 아가씨가 물러나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면 나를 욕할 수도 있는데 난 자립심이 강한 며느리보다 온실 속 화초처럼 사랑받고 배려받으며 자란 아가씨랑 결혼시키고 싶어요. 수업 시간이 다 됐네요. 조심히 가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뒤로하고 수업을 하신다며 연구실 밖으로 나가셨어요. 말씀은 정중하셨지만 저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비참한 기분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어떤 말을 해도 부모 없고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저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사실을 할머니가 아신다면 속상할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던 저였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 결혼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를 콕 집으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울면서 저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저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죠. 이러지 마. 오늘 당신 어머님 뵈니까 딱 알겠더라.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결혼이야. 우린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행복할 수 없다니. 그럼 우리 여태 행복하지 않았어? 시간을 줘. 우리 집이니까 내가 해결할게. 제발 이러지 마. 나는 진짜 너 없으면 살 수 없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저 집에서 반대하는 저를 만났을 뿐인데 이렇게 제 앞에서 울고 사정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헤어지자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남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한 번 더 따라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직 부모님이 저에 대해 잘 몰라서 섣부르게 판단한 거고 저를 계속 보고 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분명 저를 며느리로 허락해 주실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글쎄요. 어머님의 말씀과 표정이 너무 냉정했던 탓인지 저는 남편과 다르게 자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총각 부모님은 만나봤냐? 도통 왜 말이 없어? 혹시 그쪽 집에서 뭐라 하더냐? 라며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셨고 그런 할머니한테 그쪽 부모님이 자라온 환경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대충 뭐라고 하긴 할머니 손녀가 의사라서 좋으시대. 그리고 할머니가 나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대.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좋아하시며 또 안심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아닌 척 했지만 자기도 지쳐가고 있었고 이젠 서로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즈음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분명 기뻐야 하는데 저는 한없이 슬프기만 했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갖고 어떻게 사셨는지 또 할머니가 저를 키우느라 어떤 고생을 했는지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의 임신 사실에 이제 됐다며 자기 부모님도 이젠 더는 반대하실 수 없을 거라며 기뻐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들이닥치셨어요. 내가 정말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너 아주 안 되겠구나.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뭐 이대로 애 앞세워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지금이 무슨 80년대야? 의사면 뭐해? 지 몸 관리도 못하는데 너 그러는 거 니네 할머니도 아시니? 아주 손녀를 잘 키우셨다. 저는 수치심과 창피함에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할머니까지 운운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결혼하기 위해 작정하고 임신한 게 아니라고 이 아이 저 혼자 잘 키울 수 있으니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 난동 때문에 저는 병원 원장님의 호출을 받게 되면서 잠시 병원을 쉬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이런 취급을 받을까봐 임신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건데 저의 실수로 할머니에 대해서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저는 악에 받쳐 더 이상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아이까지 생겼는데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이번에도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날 밤 뜻밖의 시아버지를 모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가, 미안하다. 집사람이 너한테 함부로 한 거 내가 대신 사과하마. 임신까지 한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나도 집사람이랑 별반 다른 마음이 아니어서 니네 결혼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야. 꼭 네가 임신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내 아들이 이 정도로 너를 원하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아비로서 내가 한 발 물러날까 한다. 아가,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마음 풀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하루아침에 극과 극인 시부모님의 반응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어요. 지금은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돌려보냈고 다음날 아침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생각에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으로 갔어요. 어머나, 우리 강아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자 또다시 눈물이 터졌고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듣기만 하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땅바닥은 너무 춥다. 들어가자. 할미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사람은 뱃속이 든든해야 머리도 잘 돌고 마음도 건강해. 어여 일어나. 그렇게 할머니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할머니의 냄새를 맡으며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잠깐 눈을 뜨니 할머니는 연신 저의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내 강아지 딱해서 어쩌나 하시며 눈물을 삼키시더라고요. 이럴까봐 죄송해서 못 왔었는데 저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등을 돌렸고 할머니는 제가 깼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덤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녀 할미는 고스톱을 칠 때도 못 먹어도 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 강아지가 하고 싶으면 그 결혼해. 이 할미가 언제까지고 네 뒤에서 떡 하고 버텨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네 하고 싶으면 해.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다독여 주셨어요. 저는 며칠 후 시아버님의 제안으로 상견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미 상처뿐인 마음이라 처음엔 그러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자 옆에서 할머니가 시부모님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깨도 그때 깨면 된다는 생각에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상견례장으로 가게 되었죠.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네 옆엔 이 할미가 있으니까 그 옆편에 낯짝이나 한번 보자.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는 저의 손을 더욱 꼭 잡으셨어요. 이미 남편과 시부모님은 상견례 장소에 도착해 있었고 저희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이모? 이모 맞죠? 저 수키예요. 수키? 아, 네가 수키니? 어머나 세상에. 내가 너를 그렇게 보내고 생사를 몰라서 마음이 그랬는데 너 잘 살았어? 네, 저 그때 고아원에서 입양 가서 잘 크고 잘 살았어요. 아이고, 감사한 거 참말로 감사하다. 근데 그럼 네가 여기 왜 있어? 할머니는 잠시 당신이 상견례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잊으신 듯 시어머니와 반갑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반대하고 또 저를 아프게 한 시어머니를 보면 당신이 꼭 한 소리를 하시겠다고 벼르고 오셨는데 그 당사자가 과거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이라는 사실에 끝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저를 포함한 남편과 시아버지는 곧 할머니와 시어머니의 기막힌 인연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엄마의 절친한 친구였답니다. 밤에 집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불로 번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시어머니만 빼고 다른 가족들이 그만 모두 세상을 떠나는 비통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불 때문에 한순간에 부모 형제를 모두 잃은 시어머니는 오갈 곳이 없었죠. 저희 할머니는 당신 딸의 친구이기도 하니 당신이 키우겠다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가셔서 정말 당신이 딸처럼 3년 정도 저희 엄마와 함께 키우셨다고 하는데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외갓집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싫었던 시어머니는 12살이 되던 해 당신 스스로 고아원에 가겠다고 하셨다는 거 있죠. 내가 그때 너를 보내고 몇 날 며칠을 울었다.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그 어린 걸 지발로 거길 가게 했으니. 아니에요. 누가 생판남을 그렇게 자식처럼 키워주실 수 있겠어요. 저 그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아원에 갔어요. 근데 얘가 지의 딸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랬으니 선이야 미안하다. 난 네가 나랑 같은 처지라 솔직히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를 받아줄 수 없었어. 부모가 없다는 게 뭔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거 알지만 내 아들은 부모 다 있는 그런 아가씨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신지 몰랐어요. 내가 평생 두고두고 너한테 사죄하면서 살게. 지혜는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는데 난 너를 밀어내기만 했으니 내가 나빴어. 이모한테도 죄송해요. 됐다. 서로 오해가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지. 난 네가 절대 나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안다. 우리 손녀 잘 부탁한다. 내가 정말 공들여 키웠어. 네, 제가 잘할게요. 선이야, 미안하고 고마워. 네 덕에 이모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말 참. 내가 하면서도 민망한데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내가 네 엄마 목까지 다 해줄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고 하셨는데 그동안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서운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더라고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았는데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희 할머니까지 제가 천사를 낳았다며 서로 당신이 안아보겠다고 어찌나 성화인지 그 모습에 저는 이런 행복을 맞이하려고 그런 시간을 겪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 딸이 무럭무럭 자라 4살이 되었어요. 옹알옹알 말도 많고 애교도 많아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할머니와 시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있는데요. 몇 달 전 아주 기가 막히게 서울은 공기도 나쁘고 시끄러워서 싫다던 할머니가 당신 스스로 시골 생활을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 때문이었죠. 내가 우리 증손녀가 눈에 아른거려서 거의 있을 수가 없더라. 네, 우리 증손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여 있을게. 괜찮지? 그렇게 내가 오라고 할 땐 싫다고 하더니 이게 말로만 듣던 내리사랑인가? 내 참 서러워서. 나는 네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우리 강아지 증조 할미랑 코 잘까? 할미가 자장가 불러줄게요.
이렇듯 제가 성공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효도하려고 했는데 효도는 어쩌면 제가 아니라 저희 딸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좋아해야 할지 서운해야 할지. 매일매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참 많이도 행복하네요. 부디 저희 할머니가 저희 딸이 중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쓰게 된 사연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긴 이야기가 되었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